안녕하세요. 김박현입니다. 오늘은 부록 네 번째 시간으로 고교학점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한민국 입시의 모든 것 2편에서 상세히 소개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록편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라는 것은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한마디로 학생의 꿈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 되겠죠. 진로 과목. 자,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중요한 거, 선택, 이수를 하고, 이수 누적 학점이 중요한 거예요. 졸업 기준에 도달이 됐을 때 졸업이 되는 것이 바로 고교학점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입니다. 자, 교육과정을 보면은 일단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에는요, 교사 중심의 획일적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학생이 A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A고등학교 1학년 1반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A고등학교 1학년 1반의 학생들은 똑같은 학급별 시간표를 가지고 그 반에 배정된 선생님에 의해서 동일하게 교육을 받죠. 그러니까 획일적 교육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고교 학점제 체제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즉 꿈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 이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찬가지 A고등학교 1학년 1반이지만 학급별 시간표가 아닌 개인별 시간표가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학사 운영인데요. 자, 학사 운영은 졸업에 관련된 겁니다. 자, 고교 학점제 이전은 성취도가 A, B, C, D, E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0점을 맞더라도 페일이었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모든 시험을 0점을 맞아도 출석만 제대로 하면 언제든 졸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출석 일수만 채우면 졸업이 되는 것이 고교 학점제 도입 이전의 교육과정이고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은 출석은 기본이고, 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선택 이수하고 이수 누적 학점이 졸업 기준에 도달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학점까지 취득해야 졸업이 되는 것이 고교 학점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는 것이 바로 교수 자원인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해서 제가 뒤에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고교 학점제 도입 이전에는요, 어떤 학생이 A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A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1학년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고등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에게 수업을 듣겠습니까? 맞죠? 한마디로 내가 입학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나의 교수 자원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고교 학점제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바로 뒤에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내가 입학한 고등학교, 즉 A고등학교와 그리고 B고등학교, 옆에 있는 고등학교, 그리고 온라인 수업, 그리고 학교 밖 전문가, 대학이 되겠죠. 자, 이런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선택 이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수 자원이 우리 학교에, 즉 내가 입학한 고등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화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학습 공간인데요. 자, 학습 공간은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자, 소속 학급 중심 생활이다. 내가 A고등학교 1학년 1반이면 1학년 1반 단체로 모든 것이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학습 공간은 뭐라고요? 1학년 1반, 내가 있는 그 교실이 나의 학습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고교학점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선택해서 이수를 하니 당연히 개인별 시간표를 가지게 될 거고, 그리고 당연히 어떻습니까? 내가 신청한 수업에 맞추어서 이동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셨나요? 자, 이것이 바로 학습 공간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고교 체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말이 좋아서 고교 다양화가 서열화를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 이전에는요, 입학 고등학교가 나의 경쟁력의 기준점이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입학한 고등학교 경쟁력이 나의 경쟁력의 기준점이 되고 내가 거기에서 조금 탁월하면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고 조금 더 못하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고교학점제에서는요, 내가 입학한 고등학교가 나의 경쟁력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입학하든 간에 내가 어떤 수업을 듣느냐가 나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이전에는요, 내가 어떤 고등학교 가느냐, 이것이 대학 가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지만, 자, 고교학점제에서는 어떤 고등학교 가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고교학점제가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한 것인데 우리 어머님들께서 또는 원장님들께서 또는 학생들께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교수 자원이 있죠. 워낙 중요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A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A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A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수업이 참 다양해요.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고교학점제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수업을 내가 선택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어떻습니까? 하드웨어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위 학교에서는 최대한 많은 과목을 개설을 하고 그래도 충족이 안 될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이 다른 학교와 연계해서 수업을 짜는 것이죠. 하지만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학교도요. 어떻습니까? 그 학교도 다양한 아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의 욕구를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가지고 또 이 욕구를 해결하느냐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온라인입니다. 교실 온닷이라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수업을 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은데 내가 입학한 A 고등학교에서는 없어. 그리고 옆에 있는 B 고등학교 가봐도 없어. 그렇다면 뭡니까? 교실 온다. 여기서 들을 수가 있겠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교실 온다, 즉 온라인을 통해서도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들을 수 있다고요? 바로 지역사회에서 들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역사회는 바로 대학이 되겠죠.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이 될 겁니다. 물론 전문대는 뭐 조리나 미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지만 4년제 대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프로그램도 될 수 있고 또 각종 그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수업을 마음껏 들을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교육청은요 2018년도에 한림대하고 상지대하고 MOU를 맺었는데 특히 상지대 프로그래밍과 MOU를 맺었습니다. 그만 강원도에 있는 아이는 내가 입학한 고등학교에 프로그래밍이 없네? 그리고 우리 학교하고 같이 클러스터 수업하는 그 학교에서도 프로그래밍이 없네? 그리고 교실론 다 뒤져봤는데도 거기도 프로그래밍이 없네? 그렇다면 상지대에 수강 신청해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2021년도 강주교육청은요 31개 대학과 MOU를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 하에서는요 아이들이 내가 입학한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나의 교수 자원이 아니라 플러스 옆에 학교 플러스 온라인 플러스 대학이 나의 모든 교수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특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우리가 염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아이는요. 자, A라는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고 B라는 학생은 옆에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고 C라는 학생은 온라인에서 수업을 들었고 D라는 학생은요 대학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 듣는 기관이 다 달랐어요. 그렇다면은 내신 지금처럼 1등급에서 9등급 이렇게 석차 9등급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내신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내신은 성취도 평가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교학점제가 가지는 특징들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구체적인 거 알고 싶다면 그 대한민국 입시의 모든 것 2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들으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죠? 네, 고교학점제가 상당히 많은 그런 의미 있는 변화를 가지고 올 거다라는 거 직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학년이 있다면 충분히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어떻게 고교학점제를 대비할지 고민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한 그런 영상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